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미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독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통의 용광로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은 하나같이 제가 하기 싫었던 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보통 편안함 속에서 안정을 찾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편안함이 가장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아침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비 오네. 오늘은 그냥 나가지 말자.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외칩니다. 아니, 넌 지금 나가야만 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가야 해. 제 뇌가 편안함을 속삭일 때마다 저는 의식적으로 그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안락함이라는 익숙한 길 대신 불편하고 낯선 길을 택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이 과정을 반복하자 제 정신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TV 드라마처럼 어머니가 얘야, 내 자신을 믿으렴 이라고 말해주시는 따뜻한 격려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만들어진 믿음, 즉 구축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는 과정을 통해 벽돌처럼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최악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제 자신에게 부과했던 혹독한 과제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끔찍한 과제들을 완수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할 수 있다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주간이라 불리는 네이비실의 극한 훈련을 3번이나 겪어내고 레인저스쿨과 델타포스 선발 과정까지 거치면서 제 안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실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난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일 때 당신의 자신감은 바로 당신이 과거에 직접 쌓아올린 그 증거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믿음과 자신감은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고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걸 해치워 버리겠어 라고 막연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성취 목록을 돌아보며 나는 저걸 해치울 능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투자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합니다. 새벽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일어나죠. 제 하루는 언제나 달리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달리기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모닝커피입니다. 저는 정신을 무장한다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세상의 온갖 독과 암적인 요소들이 당신의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방탄복을 챙겨 입듯 제 마음과 몸을 무장시킵니다.
그 아침 달리기가 바로 저의 방탄복을 입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단히 무장시킨 후에야 비로소 세상과 마주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늦잠을 자서 허둥대지도 않고 하루의 계획이 뒤죽박죽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하루도 세상이 제게 시련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강펀치를 맞을 준비를 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그 고통스러운 의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달리기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달리기는 보통 얼마나 하냐고요? 최소 19km 이상입니다. 19km가 저의 최소 기준선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군 생활이나 극한의 레이스를 통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도 전에 수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았죠. 어린 시절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은 뒤틀렸고 갑상선과 부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 번은 배드워터라는 죽음의 계곡을 달리는 217km짜리 극한의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당시 저는 출발선에 서기 전부터 두 발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 발목에 감겨있는 검은색 압박 테이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부러진 발로 그 끔찍한 레이스를 준비했고 완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거나 허풍쟁이라고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조차 믿기 힘든 일들이지만 저는 기꺼이 그 한계에 저 자신을 밀어넣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이 길고 긴 여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불가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닌 실천가가 되면서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장벽들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저를 구덩이에 가둬두었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이나 명문 학교, 높은 학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지독하고 잔인할 정도의 노동윤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5단계만 따라하면 마법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피해자 정신 위에 굳은 살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턱걸이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67,000개의 턱걸이를 훈련하며 손에 굳은 살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더 많이 발견하여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1초의 순간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1초의 포기는 20년, 30년, 40년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안락한 삶을 사는 제 동료들 중에도 과거 훈련 시절에 단 한 번의 실패를 아직도 곱씹으며 현재의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기에 저는 더 이상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멍청해, 나는 부족해 라고 되뇌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피해자 정신 위에 굳은 살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당신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방 안에 홀로 서 있더라도 알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적 갑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왔다가 사라지죠. 하지만 당신이 무엇인가에 의해 이끌릴 때 당신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외부의 영향력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컴퓨터를 끄고 TV를 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오직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어디에 있고 싶은가? 내일의 나는, 내년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추려 허덕이다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어 당신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기 절제,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135kg의 거구였을 때 새벽 3시에 저를 깨워 운동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레이너도 영양사도 없었죠.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생존을 넘어 번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자기 절제는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온전한 자기 책임감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더 나은 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나는 1km는 뛸 수 있어 라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저는 제 안의 부정적인 것들을 행복의 연료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를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뚱뚱하고 멍청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까지 하던 불안정한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낸다면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될까? 만약 내가 네이비실이 될 수 있다면, 만약 400m도 제대로 뛰지 못하던 내가 330km를 뛸 수 있게 된다면, 그 만약이라는 상상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기분은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위대함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의 과정은 끔찍해 보입니다. 다큐멘터리나 TV 스페셜처럼 멋지지도 않습니다. 끔찍한 악몽처럼 보일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달리기를
마치 그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출발선에 설 때마다 욕설을 내뱉으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합니다. 하지만 수십 시간의 달리기가 끝났을 때 제 인생의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제 잠재력을 한 번도 시험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그 후회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고긴스, 겁쟁이로 잠들라. 제 묘비에 그런 글이 새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안전지대에서는 결코 자신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현실일 뿐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시련을 던져주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 안전지대로 도망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진정한 자신감은 불편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자신감을 얻은 것은 수년간 식탁에 홀로 앉아 읽고 쓰는 법을 익혔을 때였습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결국 나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을 때였습니다. 심하게 말을 더듬던 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더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또 마주하고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편안한 안락지대가 아니라 바로 이 불편한 지대에서 나의 자신감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그 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삶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던 모든 경험을 쿠키 항아리라고 부르는 마음속 저장고에 넣어둡니다. 지옥 같은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잠시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마음속 쿠키 항아리를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거의 증거들을 꺼내봅니다. 이봐, 너는 지옥 주간을 3번이나 겪고 2번을 완수한 녀석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라고. 저는 그 쿠키를 꺼내 먹으며 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겁먹은 소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행복, 평화, 깨달음,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단 1초에 갈립니다. 인생이 당신을 집어삼킬 듯 덮쳐올 때, 예를 들어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의 머릿속은 오직 여기서 나가야 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130시간의 지옥 주간 훈련 중 이제 겨우 1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당신의 마음은 이미 130시간 후를 상상하며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왜 이곳에 오고 싶어 했는지 모든 이유를 잊게 됩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연인의 품 같은 안락한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유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초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 1초의 순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성적인 사고는 불가능해집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외치죠. 저는 육체적으로는 그 차가운 물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변에서 따뜻한 파카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관들 곁으로 갑니다. 정신적으로 따뜻한 곳으로 피신한 저는 비로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쿠키 항아리를 열어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신을 약하고 끔찍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뒤집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둠이야말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뚱뚱하다거나 못났다고 부르는 목소리를 지워버리세요. 당신은 오직 한 가지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극한의 인듀어런스 스포츠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합니다. 62시간의 레이스는 제게 7년치의 인생 경험을 압축해서 선물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인생을 배웁니다. 저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아무런 재능도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희망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입니다. 희망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혹독한 노동과 헌신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두운 시기를 여러 번 겪으며 스스로 증명해낸 결과물입니다. 당신 안의 위대함을 찾기 위해 책을 뒤지거나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불꽃을 던져줄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당신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능력을 탐색하십시오. 당신이 왜 이 지구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135kg의 몸으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기록표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제가 전혀 살지 않은 삶이 적혀 있습니다. 네이비실, 세계 기록 보유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았어야 할 삶이었단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제게 주어진 잠재력을 모두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하는 것. 그래서 저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기록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시느라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맙서사, 이 녀석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일으켜 세울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짓된 현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현실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진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끔찍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끔찍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당신 인생의 특별한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제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거대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망가진 부분들, 제가 겪었던 투쟁을 대중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를 냈을 때 저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존재입니다. 인생이 제게 던져준 불안과 결핍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 그것들을 제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저는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이 뚱뚱하다면 스스로 뚱뚱하다고 인정하세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인정하세요.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실패 속에는 모든 정답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패가 아닌 무언가를 마스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매우 날카로운 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시련을 겪으며 단련된 당신의 정신은 그 무엇보다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단해 버리십시오. 당신만의 비전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제 자신과 경쟁합니다. 제 자신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고독하고 힘든 여정의 끝에서 부디 평화와 강인함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조차